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오렌지 카운티 6.25 참전 기념비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참전 군인으로 전공을 세워 훈장까지 받은 50대 한인이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오늘 오후 산타모니카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다가오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전후해 LA시와 카운티 당국이 역대 최고 수위의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입국 신문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한국전쟁의 가슴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오렌지 카운티 6.25 참전 기념비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기념식 현장을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0이 넘은 고령에 이제는 부축을 받아야 이동이 가능한 한 노병. 군악대의 힘찬 연주가 시작되자 현역 장병 당시의 모습처럼 당당히 경례하는 강인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I left a lot of people there, and that's what I regret about the war, is leaving them. That's why I try to remember them as much as I can. 1952, they woke me up and said, "Get up, you're going with the advance party." I went up on deck on the ship. There were huge icicles, and it was 40 degrees below zero.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m I doing here? I'm from California. 오늘 기념식에서 LA 총영사관 김영환 총영사는 한국전에서 동맹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준 노병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수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또 한반도에서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또 격변하는 국제 정치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을 대표해서는 한국전의 참전에 용맹을 떨쳤던 육군 제40보병사단 참모장이 자리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시켰습니다. In that war, it symbolizes and reminder of the alli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more important, as part of the infantry division, 40th Infantry Division, it marks our contribution to that war, to a relationship that still is here today. 기념식에는 주요 정치인들도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We continue to remember the importance of their sacrifice 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But not only are we honoring their sacrifice, we are remembering the Korean War, the importance of peace, and why we have to continue to fight fo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to continue to remember and to uphold in order for our Korean community to live peacefully and to be able to make another history. 참전용사의 자손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일부 정치인들은 가족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었다고 전했습니다. He served a country that needed democracy and freedom, and now I'm representing a community that has more Koreans than any other part of the United States. My grandfather did fight in the Korean War as a physician. He was stationed in Germany, so he did talk about his story. So this is
more personal also. 한인 커뮤니티 대표 인사들도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존립 자체가 미국의 어떤 이런 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거행된 6.25 참전기념비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장소이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참전기념비위원회는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그들의 희생에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만 해준다면은 이 주류 사회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좋은 상징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이 머지않아서 우리 2세들한테 좋은 교육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우들에게 경례를 하는 노병들의 손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동자에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자리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는 3만 6천 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열린 기념식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이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플러튼 힐크레스트 공원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전쟁에 참여해 부상을 입을 경우 받는 전상장, 일명 퍼플하트 훈장을 수여받은 한인 참전 용사가 모국인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전쟁 중 부상을 당해 시민권 취득을 하지 못한 것이 결국 걸림돌이 됐습니다. 올해 55살인 한인 박세준 씨가 지난 23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습니다. 미국에서 50년 넘게 생활해온 영주권자이지만 15년 전 약물 소지와 법정 불출석 관련 혐의로 받은 추방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박 씨는 7살 때 가족들과 이민을 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장했고 이후 미군에 입대해 파나마 참공작전에 참전했습니다. 박 씨는 전쟁 당시 받은 부상으로 퍼플하트 훈장까지 받았지만 최소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의병 전역 대상자에 올라 결국 시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 복무 중 총상을 입고 제대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던 박 씨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결국 이 전과 기록이 발목을 잡아 추방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 다니콜 라모스 변호사는 퀸스 카운티 검찰과 협력해 해당 전과를 경범죄로 낮추고 추방 명령을 취소시키기 위한 절차를 준비했었지만 결국 이들의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산타모니카에 자리한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사가와 콜로라도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쇼핑몰 산타모니카 플레이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후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무장한 상태로 매우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발견될 경우 절대 접근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용의자는 30대 흑인 남성으로 짙은색 자켓과 검은 색상의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치안당국에 따르면 총격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한 경관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상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다가오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전후해 LA시와 카운티 당국이 역대 최고 수위의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대형 산불과 소요 사태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공공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미국에서 불법 폭죽으로 인한 사망자는 8명, 응급실을 찾은 부상자는 9,700명에 달합니다. LA 카운티에서는 모두 142건의 불꽃놀이 관련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121건이 불법 폭죽으로 인한 것이고 합법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는 단 2건이었습니다. LA에서 가장 불법 폭죽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팜데일과 랭캐스터, 아주사시로 꼽혔습니다. 특히 LA 동부 카운티 1지역구에서만 모두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상당수가 어린 10대들이었습니다. In one instance, a 16-year-old suffered a missing finger on her left hand after sparking a firework.
An 18-year-old had deep lacerations and abrasions on his face and abdomen after fireworks blasted. And a 16-year-old girl was hit by a car after lighting a firework on the street, injuring her neck, her back jaw, and her legs.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폭죽의 강도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옷에 불이 붙을 경우 불과 수초 만에 전신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지상에서 폭죽이 터지면 수박이 통째로 사라질 정도입니다. 화재 당국 캘파이어는 팬데믹 이후 불법 폭죽 제조와 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가디나에서 무려 75톤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폭죽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Depending on how much fireworks you have in your possession, you could face fines of up to $50,000 or even a year in jail. So we are serious when we talk about these risks. 올해는 특히 LA 지역의 대형 산불과 소요 사태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급증한 상황. LA 지역 당국은 산불과 건물 화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늘을 향해 총을 쏘는 행위는 중범으로 무겁게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Depending on the caliber bullet fired into the sky from a handgun, it can travel about 2.5 miles in the air unobstructed and falling back to the ground with enough force to cause significant injury or even death upon impact. Just a significant reminder of how dangerous this behavior can be.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소방국은 불법 폭죽 목격 시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합법적인 장소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와 드론쇼 행사 등을 소개하며 주민들이 안전한 독립기념일 연휴를 보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 공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가 다가오면서 지역 치안소방당국은 각종 불법 행위 등에 강력히 대응하고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기업 임원이 8년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횡령한 자금으로 고급 반지와 비행기표 수백 장을 구매하는 등 초호화 삶을 즐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맨해튼 디지털 뱅킹 플랫폼 엔시노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61세 마이클 콜린스가 자신이 근무했던 두 회사에서 약 600만 달러, 한화로 8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콜린스는 허위로 회사를 만들어 가짜로 직원 및 사장을 등록하고 이메일, 전화번호, 계좌 정보까지 조작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콜린스는 어제 맨해튼 대배심에 출석했으며 대규모 자금 횡령 및 절도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루온고 맨해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피고인은 도난 자금을 이용해 최고급 클럽 회원권과 명품 브랜드를 구매하고 파인다이닝을 즐겼을 뿐 아니라 150건이 넘는 항공권 구매, 호텔 숙박비로 횡령한 자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콜린스는 약 15만 달러에 달하는 약혼 반지를 고급 주얼리샵에서 구입하는데도 횡령한 회사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콜린스는 2016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콰트로 콰드라티와 미전 드라이버스라는 두 개의 가짜 회사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으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신에 대한 신원 조회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미리 알아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루온고 차장검사는 콜린스에 대해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콜린스는 한 금융교육 비영리 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500만 달러를 횡령했으며 이후 에듀테크 기업으로 옮긴 뒤에도 1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횡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현금으로 약 17만 달러를 인출했던 사실도 드러났지만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아직 추적 중입니다. 콜린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보석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측의 요청대로 50만 달러 보석금을 명령했습니다. 엘빈 브레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우리 금융사기수사국과 수사부는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린스는 오는 10월 7일 법원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신속한 이민 추방을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민자들이 추방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며 제3국으로 불법 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이들을 제3국으로 신속하게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한 결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베트남과 파키스탄,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법 체류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시켰고 이에 대한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추방 대상에 오른 불법 체류자들이 고문 등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에 제동을 걸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해당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3국 추방은 신속히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 체류자들의 법률 대리인 레일라 강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수천 명의 외국인이 고문이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게 됐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입국신문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산하 솔로앤스몰펌 위원회 주최로 열린 무료 법률 세미나에서 이종원 변호사는 입국 시 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잠금 해제를 요구하고 수색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입국 전 소셜미디어상 민감한 게시글과 대화는 미리 삭제하고 심사 과정에서 영어로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학생과 무비자 방문객에 대해서도 일을 도와준다는 등 가족이나 친구 사이 무심코 주고받는 메시지가 취업의 증거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 시 영주권 포기를 종용받아도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주권 박탈과 추방은 법원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시민권자는 미국 출입과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영주권자에게는 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며 다만 법적 절차 없이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대처 방법으로는 18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180일 이상 체류 시 증빙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금 보고서, 임대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미국 생활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 선임서와 편지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소지자 입국 거부 사례로는 과거 오버스테이 사실을 몰랐던 경우,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거나 귀국 항공편이나 숙소 예약 정보가 없는 경우, 방학 기간 단기 어학 연수를 위해 전자여행 허가 비자로 입국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보름 동안 1,000명이 넘는 불체자들을 작전 지역 내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818명의 불체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들 모두 추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불법 체류자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범죄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선 세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체포된 불체자 중 4명 중 3명은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과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마약이나 성범죄 등 부도덕한 범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경우 우선 추방 대상에 오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업장 등 일터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신분을 소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대 7곳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위험 단층 7곳에는 샌안드레스 단층과 뉴포트 잉그루드 로즈 캐년,
헤이워드, 헐리우드, 레이몬드, 산타모니카, 그리고 푸엔테 힐스 단층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푸엔테 힐스와 헐리우드, 뉴포트 잉그루드 로즈 캐년 단층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지역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푸엔테 힐스 단층은 지표에 드러나지 않고 지하에 위치한 단층으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실버레이크, 글랜데일 등의 지역을 관통합니다. 특히 이 단층은 두 지층이 서로 밀려 위쪽 지층이 아래 지층을 밀어올리는 역단층 구조로 집안의 갑작스런 융기로 인해 강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 단층에서는 규모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진 발생 시 최대 18,0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포트 잉그루드 단층에서는 규모 7.5 수준의 지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933년 롱비치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해 1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단층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난 1933년 당시보다 45배 더 큰 규모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내스닥이 유일하게 약세를 피해갔고 다우존스는 4일 만에 그리고 S&P 500은 3일 만에 하락했는데요.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조짐 속에서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보다 부진하며 7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틀째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해석됐지만 딱히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이틀 연속 떨어졌고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세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주목받은 건 단연 엔비디아였는데요. 올해 1월 6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24주 만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초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한 뒤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던 엔비디아는 마침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마저 넘어서며 시총 1위 자리에 재등극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1위 자리에 다시 올라선 건데요. 그럼에도 장은 초반의 강세를 약세로 뒤집은 후 혼조세로 반등하는 데 그쳐 최근 이틀간 랠리 모드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이틀 전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한인 참전 군인 박세준 씨의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비단 불법 체류자 추방을 넘어서 미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 군인이자 영주권자마저 추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